방정식 연습 문제 문제 원리 110번 같이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의 두 근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다. 이때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의 값은 곱셈 공식의 활용이 들어가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안녕! 어서오세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러면 이 두 근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마이너스 a가 되고 하나 더 두 근의 곱은 두 x값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최고차 함계수분의 상수함 즉 b가 되겠습니다. 요 두 조건을 챙기세요 라는 거가 되겠죠. 얘를 기억, 얘를 미음이라고 해볼까요? 이때 또 다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다.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의 합은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항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가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의 곱을 계수로 표현하면 2차 계수분의 상수함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디귿 얘를 리을이라고 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가지고 누구 구하세요? 알파랑 베타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문자 알파, 베타, a, b 4개니까 4개에다가 조건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a하고 b를 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디귿과 기억을 볼까요? 기억과 디귿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디귿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하기 1은 2는 b가 될 테고 기억과 디귿으로 만든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을 한번 전개해 볼까요? 좌변 전개하면 1, 2, 3, 4 1 알파 베타 2 알파 3 베타 4 1은 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b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되나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소금법 씁시다.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 여기다 대입해 줍시다. 따라서 마이너스 2a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니까 아래에 b에다가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a 대입 마이너스 a 플러스 2 더하기 1은 0 되고 따라서 동양 마이너스 3a는 넘어가 3a는 3이니까 a는 2구나. a가 1이래.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1이니까 b도 1 되겠군요. a도 1, b도 1. 즉 정리해주면 다시 와서 끝이 아니죠.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알파 베타가 1이 됩니다. 얘를 가지고 뭐 구하라고? 알파 사승 더하기 베타 사승 구하래. 와우. 얘 또 그냥 풀 수 없겠네요. 요거를 풀려면 또 치환해야겠죠.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의 제곱 베타 4제곱은 베타 제곱의 제곱이 되고 곱셈 공식 활용에 의하여 세모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은
세모 더하기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세모 네모가 되죠? 완전 제곱식. 세모 더하기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세모 네모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또 구해야 되겠네. 합과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알파 베타 1 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되네. 얘는 마이너스 1 되겠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 다음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이거 알파 베타의 제곱과 같으니까 알파 베타도 1이잖아. 그럼 얘도 1 돼서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2이 되겠습니다. 꽤 복잡하래요. 꽤 복잡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자 4개에 등식 4개여서 네,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민주 이거 연습 문제 이거 2개 말고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114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얘가 이제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의 대표 중에 대표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이고 부호가 거꾸로 졌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또는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라고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와 두 번째는 대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근과 개수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아시다시피 부호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두 분의 곱은 같다. 누구랑 같다? A분의 C와 같다. 우리는 얘를 알고 있지요. 그 다음 대입. 당연히 요 알파나 베타가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치요? 대입해도 되잖아. 근이니까. 그죠? 방정식의 근은 대입해도 되잖아. 성립하잖아.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해볼까요? 첫 번째, 근과 계수 관계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1분의 B 마사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분의 마삼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대입. 알파랑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된다. 즉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3은 0이 되고 너만 되니? 나도 된다. 누구? 베타도 x값이야. 따라서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빼기 3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 두 조건, 근과 계수 관계와 대입을 쓸 준비를 하시고 이 둘 다 사용하는 문제가 바로 114번이 되겠습니다. 114번이 둘 다 사용하는 문제군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4분의 누구? 6베타 플러스 또 다른 분수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빼기 4분의 6알파. 대칭 형태로 지금 주어진 거죠? 대칭 형태로 주어진 거여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와 얘를 통분하려니 얘도 2차 분모가 2차 얘도 분모가 2차 차수가 너무 커가지고 불편해. 전개를 하려면 항이 9개 나오고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간단히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보이니? 너는 내가 얼마로 보이니? 얘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3이 0이니까 요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는 3이 되겠죠? 3이잖아 3. 너 여기 있네.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여기 있네. 얘가 3이 되잖아 3. 얘가 3이야 3. 대입하라는 거지 3. 넌 내가 보이니? 그래서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분의 6베타. 여기서도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도 3. 이거 빼기 3이 0이니까 얘도 3이야. 내가 3이구나. 3 빼기 4는 역시 마이너스 1될 테고. 뭐야? 이지 베리 이지. 마이너스 6베타 마이너스 6알파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사가 돼서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생각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심플해지는군요. 짱 쉬워지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파고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 우리 교재 128쪽 펴주실까요? 어제도 이제 초랑 중1들을 데리고 걔네들이 중3거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중3거 하는 친구들한테 역시나 이제 걔네들 2차 함수를 이제 배우게 돼서 그래서 늘 물어보지. 함수 배우는 애들 늘 물어봐. 함수가 뭐니? 그랬더니 어이구 애들이 대답 잘하더라고. 함수란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뽀뽀해줬어 애들한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함수란 x값이 정해짐에 따라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대응되는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함수는. 바로 아시다시피 관계식하고 그래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관계식과 그래프로 나타낼 줄 알면 됩니다. 한편 2차 함수의 관계식은 그래서 중3 때 어떤 순서로 배웠냐면 기본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표준형을 배운 후 일반형을 순서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 뭐 배웠다고요? 기본형을 배우고 관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형을 배우고 세 번째 일반형을 배웠습니다. 똑같은 수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단 2차 함수의 관계식의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a x의 제곱. 단 a는 0이 아닌. 단 a는 0이 아닌. 자, 0이 아닌 수. a는 0이 아니라는데 0이 아닌 수학에서 0이 아닌 수는 양수 아니면 음수죠. 그래서 요 애를 케이스를 나눌 거야.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요 기본형의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y는 2x의 제곱, 뭐 y는 2분의 1x의 제곱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지금 a가 양수인 애들인데 얘를 그래프를 한번 좌표 평면에다가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은 중1대 배우죠. 좌표 평면 중1대 배우죠. x축, y축. 좌표 평면에다가 자, x축. 재우야 x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y는요.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 그렇죠. x는 0. 그래서 x는 0과 y는 0이 만났다 해서 우리는 이 점을 원점이라고 잡고 이 원점의 좌표가 0,0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에 1 써지고 여기 1 써지고 여기 3 써졌어. 그렇다고 이 점의 좌표가 있냐? 아니지. 좌표 평면에서는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부르니까 2,0이라고 부르고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부르니까 3,0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써졌어.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뭐라 부르냐? 마이너스 2,0.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0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높아심이 하는 겁니다. 이 x축이라는 직선 위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은 공통점이 y 좌표가 0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x축을 y 좌표가 0인 점들에 모인 직선에서 방정식으로 y는 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용의 천재니까 만약에 여기에 1,2, 0,2, 2,2, 3,2, 2.5,2, 마이너스 1,2 y좌표가 2인 직선들이 있네. 전부 y좌표가 2인 직선들이 모여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겠다? y는 2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이 정도는 우리가 직선을 갖다가 방정식으로 나타낼 줄 알죠? y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려봤다요. 좌표평면에다가 요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볼게. x축, y축 해가지고 보통 적을 때는 순서상은 0,0이라 적자 그냥 0 이렇게만 적죠. 이렇게만 적어도 얘가 3,0인 줄을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먼저 얘를 기억, 얘를 니은, 얘를 디귿이라고 해봅시다. 기억부터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제곱은 이 함수는 그래프하고 관계식이죠. 그래서 x에 0 넣었어. 그럼 y는 0이고 1 대입하면 1, 2 되면 4, 2의 제곱은 4니까 뭐 잘하지 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래서 중학교 때 했는데 1,1 지나고 2,4 지나고 3,9 지나고 안 표현할 거야. 마이너스 1,1 지나고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즉 이 그래프가 지금 기억 y는 x제곱인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고 우리는 이 y축을 대칭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꽤 중요하고요. 2차 함수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그래프의 특징은 포물선이다라는 거고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물르는 포물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의
일방적 축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대칭성이야. 이 대칭성 가지고 우리 이제 기말고사 볼 텐데 기말고사한테 무조건 대칭성으로 물어볼 겁니다. 문제가 대칭성이 돼서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y축을 기준으로 딱 적으면 포개질 테고 그 다음 y는 2x의 제곱도 그려봤더니 0 대입하면 0이고요 1 대입하면 2가 되네요 2 대입했더니 8 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지더라 얘가 y는 2x의 제곱 이렇게 식으로 적을까? 식으로 적어야지 소연 잘 보고 있나? 보고 한 번에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자, y는 2분의 1x의 제곱.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니까 약분돼서 2가 되겠네. 2,1을 지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1 x제곱. 한 번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중3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 얘는 1, 얘는 2. 2분의 1보다는 1이 크고 1보다는 2가 크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x제곱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폭은 점점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라는 표현을 쓰고 x제곱 y는 ax의 제곱에서 2차 함계수 a가 양수일 때 말이야. 양수일 때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폭은 점점 넓어진다. 그 음수면은 똑같나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음수는 반대죠. 음수 그래프로 그려보면 a가 음수일 때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해볼까? 여기다 음수일 때 뭐 세 가지 세 종류 해볼까? 세 종류 해봅시다. 세 종류를 해보면 뭐 똑같이 해볼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을 각각 이거 세 개를 해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얘를 1번, 2번, 3번이다. 아 귀찮다. 1, 2, 3이라고 했을 때 먼저 1번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0 넣으면 0이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2의 제곱 사이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x가 2일 때 y 값은 마사가 되겠네.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되는구나. 얘가 y는 마이너스 1x의 제곱 1번. 그 다음 2번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역시 0 대입하면 0이 되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2번. 그 다음에 3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은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 지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얘가 3번.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장 크지요. 음수는. 수에서 이게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 이게 가장 큰 수입니다. 가장 큰 수. 즉, 요 3번이 가장 바깥쪽에 있지. A가 음수일 때, 2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겠지. 위로 볼록이 되는데, 위로 볼록일 때, 그때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얘는 폭이 넓어집니다. 크면 클수록 분류는 넓어지고, 오케이? 얘는 반대였지. 아래로 볼록은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점점 좁아졌죠? 근데 음수는 반대야.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고. 근데 애들이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 뭐만 기억하고 있냐면 A의 절대값만 기억하고 있어. 당연히 양수의 절대값이 같이 양수일 테고 음수의 절대값이면 양수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A의 절대값을 딱 씌우면 걔는 양수 쪽에 그래프의 그 모양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중3부터 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점점 좁아진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가 음수일 때는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점점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지죠? 음수일 때는 요거 기억하세요? 고등학교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아 이거. 언제 물어봐? 중등 기말고사 때 물어볼 거야. 잘 챙겨. 잘 챙겨. 중3 때는 요거 물어볼 거야 그거. 차민이 거짓이 계속 물어볼 거니까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슬퍼. 애석해. 높아심에 한 겁니다. 높아심에 우리 선행하는 친구들 중3거 높아심에 한번 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 자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A가 양수든 A가 음수든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양수든 A가 음수든 이 두 기본형의 그래프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다 이거야. 기본형에서는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고 Y축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방정식은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축의 방정식 Y축 써가지고 나 맞았다라고 하지 마시고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등식으로 표현하면 아까도 배웠죠? X는 0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테고 그 다음에 꼭지점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축인 거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뭡니까?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누가 보더라도 원점인 0,0이 되겠다. 한편 이제 기본형은 너무 쉬워.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기본형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킬 거야.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뒤에 가서도 할 건데 중3 때,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중3 때 그래프의 이동. 고등학교는 통틀어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일단 그래프의 이동. 중학교 때 그래프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냐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 오빠? 그래서 문제 풀었어? 그러면 답안지 줄게 채점 좀 해줘요. 자,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V. 평행 이동은 두 가지. X축 평행 이동과 Y축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은 중학교 때 세 가지 배운다요.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하고 원점 대칭 이동하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때는 여기 추가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평행 이동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지. 자, 우리끼리 기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새로운 관계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 뭐 하자고? 대입. 요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면 되고 X 빼기 P를 대입하고 요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면 Y 빼기 Q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Y 빼기 Q는 AX 빼기 제곱 없어졌어. 빼기 P의 제곱이 있었구나. 제곱이 되고 따라서 Y는 항상 함수도 Y이니까 Y는 막 Q 넘어가서 A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됩니다. 중3 교과서에서는 그냥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은 되면 이렇게 되자 라고만 하지 대입이라는 거는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대입해서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해봐, 연습해봐. 만약에 y는 2x의 제곱이 있었어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편이동하라면 우리 잘 만들잖아. 뭐 보통 중3도 바로 만들어. y는 2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바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요 x 대신에 x 빼기 2를 대입하고 요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했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마삼이 넘어가니까 요 모습이 된 거야 지금. 오케이? 그리고 가로 안이 0 되는 x값이 누굽니까? 가로 안이 0 되는 x값? 1. 그렇죠? 1이 여기 1이고 그때 y값 3. 3이 요 3이 되는 거지. 됐지요?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 원래 기본형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다면 이 점도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세 칸 이동한 게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1,3이 되는 거죠. 얘 0 되는 x값 1, 그때의 y값 3. 그때의 y값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x에다 1 넣어봐. 1 빼기 1은 0 되고 0의 제곱은 0, 0 곱하기 2는 0, 0 더하기 3은 3 딱 나오잖아. 이 상수가 이 가로 안이 0 돼버리면 나오는 값이거든. 그래서 그때의 y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3이 되고 당연히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 0이 어디서 온 0이야?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지. 그래도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x는 1이 되죠. 요 1이죠.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원래대로라면 0,0이 꼭지점이고 날씬한 포물선 y는 2x제곱이 이렇게 있었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세 칸만큼 다 이동하겠대. 한 칸, 세 칸, 얘도 한 칸, 세 칸, 얘도 한 칸, 세 칸, 얘도 한 칸, 세 칸 다 이동하겠대. 그러면은 꼭지점 너도 한 칸, 세 칸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이 그래프는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가 1,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x는 1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식은 y는 폭은 바뀌지 않아요. 폭이 뭘 의미합니까? 2차 계수가 폭이죠. 2차 계수가 폭입니다. 따라서 y는 2, x-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주면 웬만한 중3들은 뭐 다 맞춥니다. 가로 안이 0 되는 x. 뭐 바로 맞추죠. 우리도 몇 개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있대. 얘 꼭지점의 좌표는 잘해 애들이. 얘 0 되니까 1. 그때 말까 뭐 잘 맞추다 꼭지점의 좌표.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조건으로 문제를 풀 때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해. 중3에서 말이야. 중3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표현용으로 세팅을 안 해줍니다. 뭘로 세팅을 해주나요? 이거 다 전개해버려. 얘 다 뭐 해버릴 거라고? 전개. 얘 전개해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 다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2 완전제곱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되고요. 따라서 y는 분배해서 정리하면 2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구조를 우리 무슨 형이라고 하겠다? 일반형이라고 하겠다.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고 꼭지점을 맞춰봐! 그런다고. 그러면 이 일반형으로 주고 문제가 해볼까? 요게 중요하지. 중3에서는 이 스킬이 진짜 중요해. 뭐를? 일반형을 뭘로 바꿔주는 스킬?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스킬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차항과 1차항을 2차항 개수로 묶습니다. 2로 묶는다는 소리입니다. 2차항 상수항 빼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상수항은 가로 안에 안 집어넣어요. 그 다음 야 별거 아니야. 지금 표준형은 이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 표준형은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많이 했잖아. 진짜 많이 했거든. 2차원식부터 완전 제곱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나눠서 제곱시킨 값이 상수가 하나 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를 2로 나눠서 제곱시키면 1이 되겠죠. 2를 더해줬어. 근데 뜬금없이 더해줬어.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원래 등식하고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다시 빼주고 따라서 그래서 얘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2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나오면서 2 곱해.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오니까 플러스 3이다 라고 빠밤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꼭지점의 좌표는 1,3입니다. 이렇게. 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이 스킬을 꼭 알아두고 자 한편 꼭지점의 y좌표는 필요 없대. 문제 조건에서 꼭지점의 y좌표는 필요치 않대. 오로지 꼭지점의 x좌표만 필요하대. 그때는 굳이 이렇게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그때의 관계식은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고 그때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며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되겠다. 여기까지. 한편 요 우변을 다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우리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C 라고 잡고 얘를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에서 요 꼭지점의 X좌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만 물어볼 때가 있어.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되고 즉! 요 x좌표가 축의 방정식 x값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절대 까먹지 마. 오늘 이후로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해볼까? 여기서 해볼까? 연습.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x좌표 또는 축의 방정식만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2분의 b 마이너스 4 마마 뿔뿔 약분 1 되겠네. 아 x는 1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나? 1이다. 바로 나오지.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 중3에서는 이거 필수야. 필수. 고등에서도 당연히 필수고. 요거까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특히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고요. 일반형에서도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지는 않아. 얘를 갖다가 얘로 표현형을 변신을 하던가 이런 이 스킬처럼 2차 함수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후 표준형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가끔 가다가 꼭지점의 x좌표 또는 축의 방정식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근해 공식 같은 이런 공식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중3이면 꼭 알아야 돼 이거. 고등학교는 몰라도 당연히 중3부가 고등학교는 필요하지. 그
내용들이 다 있어 얘들아. 여기 다 적어져 있어. 보면 봤지 보이지.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다 있지. 봤지. 다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있잖아. 출발 쫙 일반역 있네. 표준역 딱 있잖아. 딱. 딱딱. 목 아프니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딱 10분만 줍시다. 먼저 줍시다. 심심